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몇 가지 간단히 소개드리면, 첫 번째는 과연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혹 지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혼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의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성과 지속가능성은 좀 다르고요. 지향하는 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 뭔지를 제대로 한번 학습해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어색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문화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한번 이해해보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문화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17개의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2015년에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를 목표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요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나눠볼 겁니다. 특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7개 목표를 잘 들여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17개의 스펙트럼을 가진 렌즈를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7개의 스펙트럼을 가진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요, 우리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 불확실성, 혹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편으로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학습해보는 기회는 어쩌면 17개의 스펙트럼을 가진 렌즈를 착용하고 세상을 다른 눈빛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례들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일본 항공에서 작년에 론칭한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현재 일본 항공과 스미모토 상사라는 곳에서 Anywhere라고 하는 의류 대여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항공사가 의류 대여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걸까? 근데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항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을 갈 때 만약에 일본 항공, 자를 이용하게 된다면 내가 일본에서 입을 의류들을 한국에서 출발을 할 때 이미 인터넷으로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본에서 입고 싶은 옷이 호텔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가 이 자알항공의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이나 혹은 출장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험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목표 아래 예컨대 의류들이 대부분 과잉 재고로 인한 의류라든가 이른바 중고 의류들을 이용해서 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순환 경제 개념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여행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들의 캐리어 안에 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의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류를 우리 캐리어에서 덜어내버리면 우리의 가방, 캐리어가 엄청 가벼워지겠죠. 그럼 그 캐리어를 싣는 비행기도 가벼워질 때고요. 비행기가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료의 상이 준다는 것은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JAL은 순환 경제의 개념을 촉진하는 의료대여 서비스와 함께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항공기 중량 감소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입니다. 블랙락이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사람은 레리 핑크, 블랙락의 CEO입니다. CEO로서도 유능하지만 이 레리 핑크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투자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락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대략 1경 원 정도가 된다는데요.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마다 레리 핑크는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올립니다. 근데 이 서한문이 그 해에 ESG 경영의 척도가 되는데요. 2021년, 2022년도에 이 레리 핑크는 기업의 CEO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만약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양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투자사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리 핑크는 왜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 이사회의 다양성이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재무적 성과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양한 이사회의 구성은 결론적으로 좋은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파리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파리 올림픽이요, 역사상 가장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올림픽, 특별히 파리 기후협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른바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잖아요. 이런 올림픽에서조차도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탄소 배출 줄이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올림픽을 지켜보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과감하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향해서 전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리 기후협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글쎄요, 선수촌에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되게 궁금합니다만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항공은 혹은 블랙락은
혹은 파리올림픽위원회는 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 지속가능 발전, SDGs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SDG 컴파스라고 하는 보고서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한 문장입니다. 기업은 실패하는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이슈든 사회 이슈든 혹은 기업 자체의 지배구조 이슈든 이제는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공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회가 성공하는 길에 함께 해야지만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DGs 혹은 지속가능한 경영, ESG 경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이 이토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업이든 지역사회든 혹은 지역문화든 문화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실패하는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사실 1987년도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UN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발전 방식과는 다른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식들을 좀 새로운 발전의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미래 세대의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은 누릴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보장해주는 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그 이후로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도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른바 행동 원칙을 만들었던 의제 20이라는 보고서 서문에 보면은 지속가능 발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 모두를 위한 삶의 기준 향상, 더욱 잘 보호되고 관리되는 생태계, 그리고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 참 좋은 얘기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발효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것. 그래서 이 경제, 사회, 환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발전을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1980년대에 만들어져서 조금씩 그 논의가 확장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우리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서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경제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요. 경제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양산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지속가능 발전의 가능성들을 열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의 이제 공식적인 제목은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의제 2030은요,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30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젠다, 의제의 말 그대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죠. 여기서의 사람은 사회라는 것을, 지구는 환경이라는 것을, 번영은 경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지구 변형의 균형을 잡기 위한 행동 계획이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류의 빈곤을 반드시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전발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누구도 뒤처져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 그래서 이 문서 안에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169개의 세부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사실은 기회가 닿으신다면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 포털 혹은 유엔 홈페이지에 가시면 원문 혹은 번역본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이 정말 궁금하신 분은 이 문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역시 이 지속가능 발전 2030 아젠다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담겨져 있는 건데요. 간단히 보시면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거대한 도전을 받는 시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왜 거대한 도전이라고 얘기하느냐? 수십억의 시민들이 가난하고요. 존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불평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격차,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불평등 아주 핵심적인 도전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고요. 실업 문제도, 특히 청년 실업 문제도 너무나 중대합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만 글로벌 보건에 대한 위협, 자연재해, 급증하는 분쟁, 폭력적인 극단주의, 테러리즘, 또 이런 것들과 연계된 인도적인 위기,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지속 가능성을 지금 되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연 자원의 고갈, 사막화, 가뭄, 토지 황폐화 등등의 환경 문제들도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도전은 너무나 근원적인 위기라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온 이 지속가능한 사회 혹은 지구의 생물학적 지원 체계, 이런 것들 자체의 생존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그리고 그 17개를 담고 있는 169개의 세부 목표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달성하는 게 이제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그 17개의 세부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장착해야 하는 17개의 스펙트럼을 가진 렌즈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목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새천년 개발 목표, MDG라고 부르죠. 이 새천년 개발 목표도 2001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15년 동안 유엔이 추진했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1번 목표는 빈곤을 해결하자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환경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도 논의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 과제들이 아래에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양 결핍, 기아의 문제, 또 식량 안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농업 문제, 식량의 문제는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지속 가능성의 여부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목표는 건강과 웰빙입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과 웰빙을 증진하자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3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질병, 건강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서라도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모든 인류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서로 가져주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의 달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양질의 교육이,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평등을 달성하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지난해에 이 성평등 달성과 관련해서 그 중간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가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무려 앞으로 300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우리 이 평등의 단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물과 위생, 그리고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물과 에너지는 지금 현재도 많은 국가들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모두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속 가능성의 큰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고요. 여덟 번째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완전 고용과 함께 노동권을 보호하는 문제들을 주로 많이 담고 있는데요. 좋은 경제를 만드는 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홉 번째가 바로 산업 인프라인데 이 경제 문제와 연결돼서 경제 발전, 바람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산업 인프라, 양질의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특히 과거에는 도로를 닦고 항만을 건설하는 게 중요한 인프라였다면 지금은 인터넷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우리가 좀 더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에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목표는 불평등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인 다양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들을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소득, 자산 이런 것들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평등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문제점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10번째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목표는 지역 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SDG 안에서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번째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죠. 지역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서부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교통 서비스, 재해와 재난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혹은 폐기물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핫한 이슈죠. 자원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최근에는 우리가 폐기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적 위기들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 교육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13번째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13번째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리 협정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담겨 있기도 한데요. 기후위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근원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4번째와 15번째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14번은 해양 생태계, 15번은 육상 생태계입니다. 해마다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해보게 되면 기후 위기를 포함해서 14번의 해양 생태계, 15번의 육상 생태계가 점점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있는 이 지구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 세 가지의 목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16번째는 나머지 15개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윤리적인 규범 혹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구축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7번째 목표는 나머지 16가지의 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핵심은 파트너십이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2016년부터 지난 7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이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유네스코의 미래교육 보고서를 조금 참고해 보자면요. 우리 사회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속 불가능한 미래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환경의 황폐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인류와 이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공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것들을 좀 지켜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분열과 긴장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해 보니 우리 사회의 회복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불평등과 기후위기, 민주주의의 후퇴, 기술의 문제, 그리고 회복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지켜보니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우리 각자의 존엄성, 혹은 우리 모두의 기본권, 혹은 우리의 유일한 집인 지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위험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불가능한 이 경로를 바꾸고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의 관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를 시급히
균형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표고, 앞으로의 인류의 교육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인류가 많은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제시가 된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성이고요. 이 지속가능 발전은 우리 인류가 모두 함께 지향해야 되는 공동의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좀 특히 최근 들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기후위기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같은 것들이 바로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듣고 있고 혹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혹은 ESG 경영 같은 것들이 기업이 중심이 돼서 바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게 되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은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과 함께, 여러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런 평가들도 꾸준히 합니다. 일종의 작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올해 나온 보고서인데요. SDR이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 리포트입니다. 작년까지 검토해본 13번 목표, 기후 행동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축으로 보면 전 이런 것 같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이런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탄소 중립, ESG 경영,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초록불이 들어와야 SDGs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초록불로 가기 위한 길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